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1박 2일로 경주, 경상북도 경주와 포항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주는 인구 25만 명의 1000년 역사의 신라 고도입니다. 신라는 천년 동안 계속이 됐죠. 기원전 57년부터 서기 935년까지 천년 동안의 신라의 서울입니다. 설화벌이라고도 불렀고 금성 아니면 동경 또는 계림부라고도 불렸습니다. 서울에서 370km 거리에 있으면서 차로 고속도로로 달리면은 3시간 반이면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에는 형산강이 흐르고 있고 북쪽으로는 포항, 남쪽으로는 울산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북서쪽에는 영천, 남서쪽에는 청도, 그다음에 이제 동쪽은 동해안과 인접해 있습니다. 경주에서 갈 곳은 세 가지만 가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대릉원, 그 신라 왕들의 무덤인 대릉원, 그다음에 이제 불국사 석굴암, 그다음에 이제 주상절리, 또 동해안에 있는 주상절리, 이 세 곳만 가면은 경주는 다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릉원은 경부고속도로 경주 IC, 그러니까 서경주 IC죠. 서쪽이죠. 동해안 쪽에 있는 게 이제 동경주 IC, 남경주 IC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거는 이제 그냥 경주 IC라고도 부르고 서경주 IC라고도 부르죠. 이 경주 IC에서 나가면은 차로 7분만 가면은 바로 대릉원이 도착되겠습니다. 그 경주 시내에 가까운 곳이죠. 대릉원은 신라 왕들의 고분, 그러니까 무덤군인데 이 천마총이 제일 유명하죠. 천마총이 여기서 제일 큰 건 아니고 두 번째로 큰데, 천마총은 신라 22대 왕인 지증왕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마총만이 그 안에 내부가 공개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덤에서 발굴한 유물들, 이런 것들이 전시가 돼 있어서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가 있는 곳이 천마총이고, 천마총은 지증왕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천마총은 금관이라든가 유물 12,000점이 출토가 되었고, 자작나무 껍질에다가 하늘을 나는 말을 그린 말다래가 출토가 되어서 천마총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대릉원의 입구에는 베이커리, 빵집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경주빵이 유명한데, 경주빵은 20개에 18,000원인데 좀 푸석푸석하고 맛은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경주의 별미니까 먹어볼 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찰 보리빵이 있는데 이것도 20개에 16,000원인데 상당히 바들바들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양이 너무 작아서 양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 되겠습니다.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왼쪽으로 이제 그 골목하고 식당이 많은데, 입구에 바로 앞에 왼쪽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황남식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파 불고기 한정식이 있는데 14,000원인데 먹을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대릉원 입구의 그 좌측길, 골목길, 그다음에 이제 대릉원 담장길을 따라서 쭉 그쪽에 이제 길들이 황리단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길인데, 이쪽에 가면은 데이트하는 젊은이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다음에 파스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당들, 그다음에 카페, 타로집, 사주집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 가격들이 이제 좀 다들 비싼 편이죠. 대릉원 안에 들어가서 신라 왕들의 무덤을 보면서 산책을 한 바퀴 삥 돌아서 나온 산책 코스가 아주 힐링하는데 일품입니다. 소나무들이 아주 멋있고, 그다음에 공기도 맑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음악 소리, 청아한 음악 소리도 나오면서 상당히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참 좋은 길이라고 되겠습니다. 1시간 정도면은 한 바퀴 돌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입장료는 3,000원인데 65세 이상은 공짜가 되겠습니다. 대릉원에서 나와서 좌측으로 팻말을 따라서 나오자마자 이제 왼쪽으로 팻말을 따라서 걸어가면은 한 5분만 걸으면은 첨성대가 있습니다. 야간에 오면은 불빛이 멋지게 첨성대를 비추고 있습니다. 첨성대에서 또 걸어서 한 5분만 걸어가면은 계림이 있고, 여기는 이제 소나무 숲길 산책 코스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부터 걸어서 한 10분이나 한 15분 정도 꽤 걷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동궁과 월지가 있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안압지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화려한 조명과 그다음에 이제 그 누각 건물들, 그다음에 호수, 야경이 일품이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게 되겠습니다. 동궁과 월지, 안압지는
신라가 통일된 직후인 674년에 674년에 이제 문무대왕이 만든 신라의 별궁이 되겠습니다. 왕궁이 아니고 별궁이죠. 신라가 통일한 것은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했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면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그 사이에 또 한 10년, 20년 동안 당나라와 싸워서 당나라를 이 한반도에서 몰아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인 674년에 문무대왕이 만든 것이 안압지, 동궁과 월지가 되겠습니다. 신라의 왕궁이 반월성인데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되어 있고 황룡사의 서남쪽 372m 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이 안압지가 되겠습니다. 큰 연못 한가운데다가 3개의 섬을 배치를 하고 북쪽과 동쪽에 해당하는 무산을 나타내는 12개 봉우리의 산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무산이 이제 무당, 부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 어떤 신선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별궁인 그 임해전과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 몇 개 있습니다. 한 3, 4개 있는데 이 건물들은 나라가 경사가 났거나 아니면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연회 장소로 사용된 곳입니다. 대릉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은 걸어서 대릉원, 첨성대, 계림, 동궁과 월지, 안압지 이런 거를 모두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경주 시내인 중앙야시장과 포석정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릉원에서 차를 타고 남쪽으로 20분 정도 달리면 얼마 안 걸리죠. 불국사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불국사는 경주시의 동쪽에 있는 토암산에 있는 대한조계종 소속의 고찰입니다. 입장 시간은 9시부터고요. 신라의 35대 왕인 경덕왕, 제위가 742년부터 765년까지 한 23년 동안 통치를 했죠. 이 경덕왕 때의 재상인, 그러니까 국무총리나 장관급이죠. 김대성이가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이런 거를 대규모로 증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조그맣게 계속 있었던 건데 김대성이가 본격적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건축을 한 거죠. 아주 커다랗게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그다음에 석굴암까지 한 거죠. 임진왜란 때 이 건물들이 모두 불타서 없어지고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1597년에 끝나죠. 근데 그 몇 년 후인 1604년 때 다시 이제 증축을 해보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1805년에 순조 때 정조가 1800년에 죽었고 1805년 이제 순조 때 또 다시 이제 대규모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도 다보탑, 석가탑을 계속 증축을 해서 보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불국사는 입장료가 6,000원이고 주차비는 1,000원인데 65세 이상은 공짜가 되겠습니다. 불국사의 그 대웅전 앞에 다보탑과 석가탑이 나란히 서 있는데 다보탑은 목조 건물의 복잡한 구조를 화강석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아주 아름다운 석탑이 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 다음에 미래의 부처가 사는 어떤 그 정토, 이상향을 구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보탑은 좀 특수탑이고 석가탑은 이제 일반 탑입니다. 석가탑은 이제 그 큰 돌 3개가 올라간 게 석가탑이고 다보탑은 이제 오밀조밀하게 여성스럽게 만든 건데 석가탑은 좀 남성스럽게 이제 큰 돌 3개 올린 건데 일반 탑이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 다보탑은 약간 특수한 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높이가 하나는 10.29m, 하나는 10.75m로서 높이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탑을 2개를 세워놓은 거는 하나는 과거의 부처, 하나는 또 현재의 부처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과거의 부처인 다보불이 현재의 부처인 석가열애가 설법을 할 때, 연설을 할 때 옆에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탑을 2개를 세운 거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석가탑은 3층 석탑인데 무영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무영탑이라는 건 그림자가 안 비치는 탑이다. 그래서 전설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석가탑을 만들 때 백제에서 아주 잘 만드는 석공 그 장인 아사다를 이제 초대를 해서 신라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백제에 있던 아내인 아사녀가 이 남편을 찾아서 신라에 이 불국사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사 중인데 남편이 공사 중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가 막 찾아와서 만나고 그러면은 부정탄다 해서 못 만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망칠까봐 이 아내인 아사녀는 근처인 연못에서 기다리다가 이 그 연못이 영지인데 이 영지에 석가탑의 그림자가 비추면은 남편이 온다. 근데 그림자가 계속 안 비쳐서 이 아사녀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설이 있는 거죠. 불국사에서 차를 끌고 그다음에 이제 좌측으로 해서 15분 정도 산길을 계속 올라가면은
화강암 석굴인 석굴암이 있습니다. 주차비는 2,000원이고 입장료는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석굴암은 서기 751년에 신라 경덕왕 10년째 재상인 김대성이가 만들게 되겠습니다. 석굴암의 그 옆에 굴이 있는데 이 굴을 통해서 문무왕릉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석굴암의 부처님은 상당히 자애로운 모습으로 그 화강암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석굴암의 구조가 도명천장, 그다음에 원형평면 해서 그 뭐 사각형의 그 안에 내부,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 돌을 깎아가지고 이제 동굴 안에다 이제 그 부처님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약간 그 이제 중국이나 이제 인도식이죠. 인도식의 이게 천장도 도명, 그러니까 둥그런 도명 천장, 그다음에 이제 원형 평면 이런 스타일이 인도의 간다라 미술, 그다음에 이제 그 더 나가서는 중간에 인도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석굴의 영향을 받은 듯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불국사에서 이제 불국사 석굴암을 나와서 한 5분만 차로 가면은 경주 넘버 25 호텔 불국사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전화번호는 뭐 050에 440-66-8035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룻밤 자는데 5만 원 카드, 현금으로 내면 45,000원. 그래서 방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아주 넓고 깨끗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변에 편의점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외곽 지역이지만은 오히려 조용해서 좋습니다. 러비에 가면은 토스트, 잼, 컴프로스트, 커피 이런 게 비치돼 있어서 아침을 공짜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에는 이제 컵라면이 또 하나 있어서 이것도 뭐 야식으로 먹어도 좋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유는 없으니까 우유는 이제 본인이 편의점에서 사와야 되는데 컴프로스트 먹으려면 어떻든 그 이런 작은 정성, 아침을 이제 토스트로 때울 수 있다, 컴프로스트를 먹을 수 있다, 컵라면을 먹을 수 있다, 뭐 커피도 준다,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현금 45,000원 내고 뭐 안 비싼 것 같습니다. 대릉원과 이 불국사가 뭐 차로 한 2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이에는 뭐 선덕여왕릉, 신문왕릉, 뭐 박물관 뭐 이런 것들이 뭐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불국사에서 40분을 동쪽으로 달리면은 경주의 동해안 바닷가인 경주시 양남면 주상절리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월성 원자력 발전소 근처가 되겠습니다. 부채꼴 모양의 주상절리는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데 파도 속에 그 부채꼴 모양의 그 주상절리 바위가 아주 일품이게 되겠습니다. 읍천항에서부터 해안가를 따라서 경주 파도 소리길이 산책 코스로 유명한데 뭐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산책 코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트 해안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뭐 기암괴석도 볼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못 갔습니다. 주상절리는 바닷속의 지하에서 분출되는 1000도 이상의 마그마가 지표면에 이제 올라와서 이제 이제 차가운 그 공기 아니 물에 접촉을 해서 빠르게 용암이 이제 냉각이 될 때 용암의 표면에 가뭄의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용암 표면이 이제 그 빨리 냉각이 되면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각형이나 육각형의 틈, 뭐 전리가 이걸 전리라고 그러는데 오각형이나 육각형의 틈이 발생됩니다. 이게 발생되는 게 이제 쭉 그 수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기둥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둥 모양의 틈이 발생한 거를 주상절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상절리 근처에 문무대왕릉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포항은 인구가 51만 명이죠. 경주보다 2배나 많죠. 경주는 시골이고 포항은 약간 도시 스타일도 있죠. 51만 명이요. 포항제철이 있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경주에서 1시간을 달리면은 우리나라의 최동쪽 포항 호미곶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해돋이 명소죠. 가장 동쪽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은 이제 해남이고. 그래서 이 호미곶을 이제 그 장기곶 또는 동외곶 이렇게도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곳에 포항으로 가는 길에 불국사 근처인 식당인 고래등이라는 식당에서 보리굴비 정식, 보리굴비 한정식 1인당 25,000원, 좀 비싸죠. 근데 아주 음식도 아주 정갈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보리굴비 한정식, 고래등. 한반도 지역 모습은 백두산 호랑이가 앞발로 연해주를 핥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호랑이의 코가 되겠고 호미곶은 호랑이 꼬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있는 곳이 이제 호미반도,
장기반도 여기 끝이고 영일만 하고 동해 사이에 있게 되겠습니다. 밀려오는 동해바다 파도와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손 모양의 조형물이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 땅이라는 의미와 함께 참 멋진 곳입니다. 상생을 의미하는 뜻에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오른손 조형물이 있고 육지에는 또 그 왼손 조형물이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손이 서로 마주보고 있게 되겠습니다. 호미곶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둘이서 5,500원짜리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시켜서 전망 좋은 2층에 올라가서 여유 있게 동해바다 파도를 즐겼습니다. 호미곶에서 15분만 차로 가면은 도착하는 구룡포 오시장에 가면은 박달대게, 홍게, 뭐 과메기, 킹크랩 이런 것도 유명한데 배가 불러가지고 구경만 했습니다. 구룡포 오시장 근처에 일본인 거리에 가면은 100년 전에 1890 몇 년도죠. 1895년도 그러니까 정조 말기 이때 일본인들이 뭐 동해를 건너서 우리나라에 와서 뭐 어업을 하다가 뭐 지들끼리 모여 살던 일본인 거리가 있고 여기 일본인 집들 대충 2층짜리 목조 건물들인데 이걸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지인 카페 까멜리아에도 가보고 일본인 사람 중에서 부자인 하시모토 이 사람의 2층 집이 개방이 돼 있어서 여기 올라가서 내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떡뚜까니 집 안에 있으며 2층은 바깥쪽을 삥 둘러서 좁은 복도로 연결된 방 3개가 있고 1층도 뭐 마찬가지 구조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복도 요 좁은 복도 바깥쪽 있는 좁은 복도 삥 둘러서 있어요. 좁은 복도 바깥쪽은 목조 베란다로 또 이렇게 좀 막아 놓았고 그 위아래는 미닫이 유리문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아주 많이 들어오게 유리가 상당히 많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정원과 2층이 있고 마당이 있는 부잣집이 되겠습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일본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100년 전에 건너와서 조선에 정착한 일본인 어부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되겠습니다. 요 그 일본인 거리에서 계단을 올라서 구룡포 공원이 올라가면은 머리가 9개인 용이 조각이 있습니다. 바다가 잘 보이는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포항에서부터 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 만이면 청주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점에서 출발해서 경주까지 가는 데는 경부고속도로 한 3시간 반 소요해야 되는데 올 때도 뭐 똑같이 한 3시간 반 걸리는데 갈 때는 경부를 탔기 때문에 뭐 대전, 뭐 김천, 대구, 경주 이렇게 갔는데 포항에서 올 때는 경부를 안 타고 바로 포항에서부터 청주까지 그냥 직접 오는데 2시간 걸리고 청주에서 또 병정까지 오는 데는 1시간 반 걸렸기 때문에 소요 시간은 뭐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1시간 반 걸리는 걸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